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통을 코앞에 둔 호남 고속철의 일부 구간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일은 장애인들이 했지만 억대의 인건비는 원장 가족이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금호산업인수전에 호반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택배 물량마저 줄어들 정도로 대목 경기는 부진합니다. 4월 개통을 앞둔 호남 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하가 일어난 곳이 200곳이 넘는데 경부선 때보다 훨씬 많아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이 한창인 호남 고속철. 철로 182km 구간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29km 구간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침하가 일어난 곳은 210여 곳으로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공사 당시 발견된 80여 곳의 3배 정도입니다. 보통 침하가 3cm 이상 일어나면 위험한데 3cm 이상이 침하된 곳도 10곳 중 한 곳이 넘습니다. 가장 침하가 심한 부분은 대림산업이 시공한 광주시 차량기지 200m 구간인데 최대 5.6cm가 가라앉았습니다. 고속 전체이기 때문에 시속 한 250 내지 300km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집안 침하 현상이나 여러 가지 하재에 의해서도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철도 공사를 맡은 시설공단은 호남은 연약 지반이 넓게 분포한 평야지대라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씩 땅이 낮아지는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침하 3cm를 초과하는 곳은 보강을 마쳤고 아직 보강이 되지 않은 50여 곳은 2월 말까지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고속철 시운전은 시속 300km로 하루 34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짝퉁 부품과 입찰 비리로 이미 얼룩진 호남고속철이 개통도 하기 전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보성강의 물 이용 문제로 지역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는 물 같이 쓰자는 순천과 그러면 환경이 망가진다는 보성, 양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리전에 나서면서 물싸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보성강은 보성군 일림산에서 시작해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120km의 강입니다. 강 상류에 있는 댐은 연간 3억 톤의 물을 방류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순천 등 주암댐으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농업용수를 위해 보성으로 흘려보냅니다. 등량면의 농업용수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물의 일부를 다른 지역도 함께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이 광양 순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며 주암댐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을 늘리자고 국감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주암댐으로는 현재보다 7천만 톤이 더 가게 되고 보성으로 오는 물은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보성이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보성의 농민들이 입을 농업용수 부족 등의 피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보성군 의회와 환경단체도 가세했습니다. 마다 내려왔던 1억 톤의 물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그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염도 자체가 올라가 버립니다. 염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바다의 생태계는 바로 변하고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의원실은 다음 주 화요일 수자원공사 등 기관들과 강물 사용에 앞서 실태 조사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금호산업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이달 안으로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 제출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호반건설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 제출을 이번 달 25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한 곳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호반건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호반건설은 지난달 모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금호산업 인수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제 이렇게 스탠스로 어느 쪽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지. 호반건설이 금호 산업을 탐내는 이유는 자체 주택사업 역량에 금호 산업의 토목공사 노하우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 30.1%를 보유하고 있어 금호 산업을 인수하면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줄 재무적 투자자를 찾고 있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 임원진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전략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귀국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5.18 당시 시민들의 토론이 열렸던 사적지인 옛 도청 앞 광장에 분수대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광동구는 부서지고 금이 간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5월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는 광주시로부터 6억 원의 예산을 받아 문화전당 개관 전에 분수대 정비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모터펌프 14대와 577개의 분사노즐을 갖춘 분수대는 지난 1971년 처음 설치돼 1980년 5월 시민성회 장소로 이용됐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가 박근혜 대통령 시장 방문 기념 표지석을 세우려다가 건립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인회는 대인시장에 1.2m 높이의 표지석을 건립해 박 대통령의 대인시장 방문 기념 문구를 새길 계획이었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자 긴급 회의를 열고 표지석 건립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대인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전남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은 장애인들이 했지만 억대의 인건비는 원장 가족이 챙겼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60여 명의 노숙인과 지적장애인이 생활하는 무안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 이곳에서 20년 넘게 지내온 지적장애 여성 2명은 주방에서 보조 업무를 해왔습니다. 새벽 6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식사 시간마다 배식과 설거지 등 보조 업무를 담당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시설에서 주방 업무 일을 7, 8년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싸게 퉁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조리원 인건비로 지급되는 매달 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은 지난 20년 동안 원장의 배우자가 챙겼습니다. 서류가 가면은 조리원 몇 명 쓰고 어디 물건 구입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는 또 수사권이 없잖아요. 노동당국과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원장 58살 김모 씨는 지난 9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설 측은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일을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안 시켜도 본인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잘못된 부분에 제가 결과 나온 대로 개선하고. 노동당국과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 임금체불 외에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마친 뒤 원장을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아 씨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 매입 계산서를 발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3년 9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 6명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테크노파크 감사에서 부당한 직원 채용이나 수의계약 등 총 24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직원 4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또 과다 지급한 공사비 등 6,7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시정주의나 기관 경고 등 28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서울 성수품 생산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식약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대형마트 1곳과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소 10곳 등 모두 1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유통매장 등에는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물량마저 줄어들 정도로 대목 경기는 부진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둔 전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이른 아침부터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만 많을 뿐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설을 앞두고 전국에서 밀려드는 구매 대행 물량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전국망으로 각 상점에서 배달할 수 있는 택배 배달 서비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설 대목 경기 부진은 대형마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의 종류는 늘어났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부진은 택배 등 배송업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5만 개의 각종 택배 물량을 분류하는 영압의 우편 집중국. 올해 설 특별 배송 기간 동안 눈에 띄게 늘어난 선물 물량은 완도 전복과 장흥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하지만 작년 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배송 물량이 10%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녁 그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통업계의 경기 부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제 지역과 직능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세금 고충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지역경제 현안과 세금 고충 등을 협의하는 등 산업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와 현대건설이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대회 선수촌 건립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선수촌 내 기능실과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유대회 공식 후원사는 모두 15곳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교대 이정선 총장이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의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그리고 제주대 총장으로 구성돼 있고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구입니다. 이정선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입니다. 전남도가 도정과 관광, 축제, 남도 전통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전남을 대외적으로 알릴 도 대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1년 이상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현장 취재와 소셜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광주 전남 지역 거주자로 이달 말까지 모두 15명을 선발해 위촉합니다.